자, 172페이지에 이번에는 우리가 증명하고 절대 부등식을 공부할 건데, 니들이 정말 싫어하는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은 뭐냐면, 일단, 증명을 알려면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학에서 이 정의가 뭐냐, 정의.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라는 것은 이제 식이나 단어의 뜻, 식이나 단어의 이 뜻을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뜻을 수학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의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누가 정했냐면 수학자가 정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의는 뜻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뜻. 그래서 정의는 딱 하나로 결정난다. 정의가 여러 개인 게 아니야. 하나야, 딱 하나. 그다음에 이 정의가 결정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적 성질들이 좀 나옵니다. 수학적 성질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수학적 성질들을 우리가 수학적 성질, 어떤 명제들이 나와요. 이 정의이면 무엇이 참이다 라는 그런 이제 성질들이 나와요. 그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가 뭐라고 했죠? 이등변 삼각형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이건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가 된다. 근데 이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어떻게 밝혀가지고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거 밝혀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것은 어떤 성질이 나왔죠. 성질 중에서 중요한 성질이니까 성질 중에서 중요한 성질을 우리는 정리라 부릅니다. 정리라 부르고,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을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 부릅니다. 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증명이라 부르는 거고, 이게 정의로부터 파생돼서 어떤 성질을 밝히는 과정, 그것을 증명이라 부르고, 그 성질 중에서 중요한 성질, 그것을 정리라 부르는 겁니다. 정리. 근데 이 증명을 할 때 증명하는 방법론에는 이 도형에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명법만 배웠어요. 앞에서는 직접 증명법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을 배울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간접 증명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간접 증명법은 일단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겁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규律법을 공부할 겁니다. 말이 어렵죠?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원명제가 참임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원명제가 참임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이다. 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대우 증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자, 이 명제가 참임을 밝혀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닐까요? 어렵습니다.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할 텐데 한번 해볼게. x제곱이 1이 아니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거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네, 단정할 수 있죠. 그래서 참인데,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 이 명제의 대우를 보는 거야. 대우를 봤더니 대우는 가정교조를 바꾸고 부정을 취하는 거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가 얘인데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명제는 참입니까? 이건 쉽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아, 이건 참이죠.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원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대우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우 증명. 됐습니까? 대우 증명. 자, 대우 증명은 어떻게 한다? 원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들 때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을 대우 증명이라고 한다. 아주 좋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143번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143번. 어떻게 대우 증명을 하는지. 좀 증명은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기를 하면서 익히면 되겠어. 처음에 좀 어려워. 그래서 예제를 보고 많이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 전제 조건이야, 이건.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n제곱이 짝수이면, 가정이 되겠네요. n제곱이 짝수이면, 그 다음에 n은 짝수이냐라는 증명입니다.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냐 물어보는 거야.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들 때 대우 증명으로는 어떻게 하냐?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임을 보이면 됩니다. 홀수이다임을 보이는 순간 나는 이 명제가 대우가 참이므로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홀수이면 홀수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n은 2k-1이라고 설정하고 k는 이렇게 자연수라 놓습니다. 자연수라 놓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을 해봅니다.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과연 홀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보면 n은 n제곱이니까 2k-1의 제곱이 돼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홀수의 다음을 밝히려면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의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의 형태를 띄었나요? 봐보세요. 얘가 2고 여기가 이제 정수죠, 정수.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의 형태 띄었죠? 그러면 2가 곱해지는 순간 이거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 거죠. 2가 곱해지면 짝수가 되는데 1이 더해져 있잖아.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 홀수라는 거죠. 홀수. 아,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쌤이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의 형태를 띄었으므로 n제곱이 홀수이네? n제곱이 홀수이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n이 홀수라고 설정했는데 n제곱이 홀수임을 나왔어요. 홀수임을 나왔으므로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밝히는 걸 우리는 대우 증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밝힘으로써 대우가 참이면 원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대우 증명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자, 규律법 봅시다. 규律법. 자, 규律법이라는 건 뭐냐? 규律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밝혀내는 과정을 우리는 규律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규律법. 규라는 것은 어떤 회귀한다는 뜻이고 류는 오류가 있다 할 때 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律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였더니 어떤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게 참이다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규律법은 말이 좀 어렵죠. 한자리다 보니까 규律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 가정 또는 정의 등의 모순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자, 가정 또는 모순을 밝힘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순을 밝힘으로써
모순을 밝힘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말이. 그냥 좀 선생님이 그림으로 쉽게 이해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자연수에는 홀수 아니면 짝수죠. 홀수 아니면 짝수인데 내가 얘를 자 여기에 2가 짝수임을 밝히고 싶어. 내가 2가 짝수임을 밝히고 싶은데 얘 짝수임을 밝히고 싶은데 얘를 홀수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홀수라고 가정해 봤더니 홀수의 성질에 2배돼요. 홀수 성질에 2배되다 보니까 얘를 홀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홀수가 아니네? 어떤 수학적 성질에 의해서 홀수가 아니네? 그럼 얘가 홀수가 아니니까 짝수다라는 거지. 짝수다. 이렇게 밝히는 게 증명이야. 뭔 말이냐? 내가 어떤 수가 짝수임을 밝히고 싶으면 홀수라고 가정을 해봐. 홀수라고 가정해봤더니 모순이 발생해. 그럼 홀수가 아니지. 그러면 짝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야. 또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수 중에는 자연수를 이렇게 홀수 짝수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3의 배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 세 개가 있어. 세 개의 집단이 있거든요. 자연수를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3의 배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 3의 배수는 나머지가 0인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0인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가 어떤 수가 3의 배수임을 보이고 싶어. 어떤 수가 3의 배수임을 보이고 싶잖아. 근데 이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본 거야. 가정을 해봤는데 3의 배수가 아니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수학적 논리를 펼쳤더니 이게 모순이 발생해. 이것도 모순이 발생해. 그래서 얘네들이 모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3의 배수임을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기술법이라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를 밝히려면 얘라고 가정해봤는데 모순이 일어나? 얘라고 가정해봤는데 모순이 일어나? 따라서 얘네들이 아니면 얘다! 라고 단정하는 게 우리가 기술법이 되는 거야. 말이 어려우니까 바로 문제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 145번 보겠습니다. 1번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요거에 귀율법을 이용하여 증명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부정할 건데 결론을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가정이 이거고 결론은 이거야. 이 결론을 부정했는데 이 원래 가정의 모순을 밝히는 과정이야. 원래 가정의 모순을 밝힌다는 거죠. 내가 결론이거든. 결론이고 가정이야. 이 결론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으므로 원래 결론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참이 되는 것이 규율법이 된다. 참이 밝히는 과정을 규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결론을 한번 부정해 볼게요. 부정해 보면 자, 결론을 부정하면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야.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해봤어.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n은 뭐가 되냐면 3k가 되는 거죠. 3k. 자, k는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n은 3k가 되는 겁니다. 3k. 그러죠? 3k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n제곱 더하기 3n을 볼 거야. n제곱 더하기 3n은 어떻게 되냐? 3k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k가 돼가지고 9k의 제곱 더하기 9k가 됩니다. 얘는 3으로 묶어줄게요. 3으로 묶어주면, 9로 묶어줄게요. 9로 묶어주면 k제곱 더하기 k가 되는데 얘는 어떤 형태예요? 9 곱하기 정수 형태를 띄었죠? 얘는 9의 배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n이 3의 배수라고 결론을 부정했거든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했더니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했더니 n제곱 더하기 3n이 뭐가 나왔어? 9의 배수가 나왔죠. 근데 가정이 9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9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9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9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야 돼요. 여기까지 가정이야. 그러면 가정이 모순이 나왔죠. 가정이 모순이 나왔으므로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으므로 원래 명제는 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건데 내가 n이 3의 배수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n이 3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3의 배수인 거잖아.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은 3의 배수인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그렇지 결론을 부정한 n이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봤어. 3의 배수라고 생각해봤더니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나와버렸는데 가정은 9의 배수가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기 전인 원래 명제는 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규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이 어렵죠? 결론을 부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가정을 봤더니 9의 배수가 나왔네? 결론을 부정했는데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 거야. 왜? 9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9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가정에 모순이 나왔으므로 왜 이런 모순이 나왔냐면 내가 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는 거지. 그럼 결론을 부정하기 전인 원래 명제가 참이다는 거야. 이 명제가 참임을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규율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거기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이다. 라고 볼게요.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이다입니다. 무리수이다. 자, 루트 2 더하기 무리수이다를 자,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트 2는 무리수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고 얘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라고 했으면 규律법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규律법 증명하고 싶어요. 자, 규律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루트 2 더하기 1을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유리수라 가정하자.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야. 우리는 알고 있어.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라는 걸. 하지만 유리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금 이 수가 유리수면은 내가 이 수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봤어. 유리수라고 생각해봤어. 유리수. 그럼 내가 유리수를 여기다 더할 거거든요. 어떤 유리수를 더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루트 2가 나왔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죠.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루트 2는 무리수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로 가정한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어.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로 가정한 것이 틀렸으므로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라고 밝히는 과정이 규律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를 규律법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결론을 부정하는 건데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로 가정한 거지. 그러면 얘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유리수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더했는데 루트 2라는 무리수가 나왔죠? 그러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리수가 나왔으므로 이 결론을 부정한 것이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로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로 생각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규律법이라는 거고 이 명제를 참임을 밝히는데 필요한 조건이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류법에서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그 왼쪽 편에 172페이지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따라하게 하면서 익혀보면 되겠어요. 자, 기류법으로 하나 더 해보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기류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자, 얘를 기류법으로 증명하려면 결론을 부정해야 됩니다. 기류법으로 증명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정한 거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정한 거야. 근데 우리 유리수의 정의는 뭐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자, 유리수의 정의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분수의 꼴로 고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부릅니다. 네,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b분의 a 꼴로 고칠 수 있는 수이고, 여기서 단 조건이 필요한데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서로소인 자연수, 이걸 만족해야지만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서로소가 돼야 돼. 하나의 분수로 결정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소인 자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게. 다시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분수의 a, b분의 a 꼴로 고칠 수 있는 수인데 단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했으므로 유리수라고 결론을 부정했단 말이야.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므로 루트 2는 b분의 a 꼴로 고칠 수 있죠. 단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소를 만족하지 못하면 유리수가 되지 못해요. 서로소인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양변의 b를 곱하면 루트 2b는 a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러고 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이런 게 발생했죠. 여기에 2가 곱해졌네? 2가 곱해지면은 이 수는 뭐가 되냐면 2가 곱해진 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2의 배수이면 a 제곱도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알 수 있는 건 a 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2의 배수. 근데 앞에 a 제곱이 2의 배수이면 쌤이 증명을 했죠. a 제곱이 2의 배수이면 a도 2의 배수이다를 증명했습니다. 자, a 제곱이 2의 배수이면 a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a가 2의 배수이면 내가 a는 2의 배수를 2k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죠. k는 자연수. 자, 2의 배수는 2k. 짝수는 2k, 홀수는 2k-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a가 2의 배수이므로 a는 2k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다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 a가 2k 여기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2b 제곱은 4k 제곱이 되고, 얘는 b 제곱은 2k 제곱이 돼요. 그러고 봤더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b 제곱이 2k 제곱이 왔죠. 그럼 b 제곱은 2 곱하기 정수 형태로 고쳐져 있죠. 그럼 b 제곱은 뭐라는 얘기야? 2의 배수라는 거죠. 또 b 제곱은 2의 배수라는 얘기고, b 제곱이 2의 배수이면 또 b는 또 2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지금 이렇게 뚜루룩 했는데 a가 2의 배수임을 밝혔고 b가 2의 배수임을 밝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a가 2의 배수이고 b가 2의 배수이면 a, b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서로소라고 했거든요.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정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왜 모순이 발생했냐면 내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원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크게 얘기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야. 근데 내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야. 결론을 부정한 거단 말이야. 근데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유리수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유리수의 성질에 2배 돼요. 유리수의 성질이 뭐냐면
분쇄꼴도 고칠 수 있는 수여야 되고 서로서로의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 유리수의 성질에 이배된다는 거지. A, B가 서로서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것을 밝히는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루트 2는 분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서로의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얘는 B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했더니 2가 곱해졌네? 그럼 A제곱은 2의 배수네? A제곱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가 돼야 돼? A가 2의 배수면 2K나 넣을 수 있어? 2K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다시 들어갔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뭐야? B제곱이 또 2의 배수가 되네? B제곱이 2의 배수이면 또 뭐라 하겠어? B도 2의 배수가 되지? 그리고 봤더니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가 나왔어? 뭐야 이거? 둘 다 2의 배수가 나왔다는 것은 A, B가 서로서로의 자연수에 입이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가정한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하면 안 됐는데 유리수로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 거야. 따라서 내가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원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기류법이라 부른다 라는 겁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익혀야 되겠습니다. 익혀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에 두수 또는 두식의 대세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세관계는 크고 작음의 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크고 작음의 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소관계.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냐면 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A하고 B의 크기 관계를 알고 싶어요. 자, A와 B의 크기 관계를 알고 싶어. A가 크냐 B가 크니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빼봅니다. 이래. A에서 B를 빼봤는데 이 결과가 양수가 나왔대. 뺐을 때 양수가 나왔으면은 얘는 A는 B보다 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얘가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대. 그러면 얘는 A는 B와 같구나 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A는 B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야. 뺐는데 양수면 A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크고 얘가 작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보면 1하고 3의 크기 관계를 알고 싶어. 근데 1에서 3을 뺐어. 뺐더니 음수가 나왔네? 음수가 나왔단 말이야? 얘가 음수가 나왔으므로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앞의 수가 더 작다라는 거지. 1이 3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차를 통하여 대소관계를 증명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차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제곱의 차가 있는데 이 제곱의 차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양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양수. 두수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양수일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봤는데 이게 양수잖아. 양수가 나왔으면은 A, B는 양수여야 돼. 양수일 때. 이거이면 역시 A는 B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A제곱이 B제곱을 뺐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A는 B랑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A제곱에서 B제곱 뺐는데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A는 B보다 작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언제 많이 쓰냐면 루트나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루트나 절대값. 만약에 루트 2하고 루트 3을 크기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근데 얘를 빼자니 안 빼지죠. 동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의 크기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곱을 해봤어. 제곱의 차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양수이니까 가능해요. 제곱의 차를 해봤는데 얘는 2 빼기 3을 해서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란 음수가 나왔네? 따라서 음수가 나왔으므로 얘가 더 크구나. 자, 얘가 더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얘가 더 작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제곱의 차가 되겠습니다. 자, 제곱의 차는 언제 쓰는 거다? 양수일 때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이냐면 B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A 나누기 B를 했는데 1보다 크다가 나왔대. 그러면 얘는 A는 B보다 크다는 거고 A와 B의 B분의 A의 B가 1이면 얘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자, 이 B분의 A가 1보다 작지
얘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2분의 3을 해봤더니 얘는 1보다 크네? 따라서 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고 결론 내리는 방법을 우리는 B를 통하여 대소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는 크게 차, 제곱의 차, B가 있는 겁니다. 얘네 둘 다는 양수에서 보면 되는 거고, 자, 얘도 양수. 자, 차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제일 많이 쓰고요. 루트나 절대값 있을 때는 제곱차를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하고, B도 양수일 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47번 보겠습니다. 자, 1번. A가 1보다 작고 B가 3보다 커요. 이랬을 때 AB 더하기 3 이 수와 그 다음에 3A 더하기 B의 대소관계를 볼 겁니다. 대소관계. 그럼 얘네들의 얘가 크냐를 보고 싶어. 자, 이 조건 하에 얘가 크냐를 보고 싶은데 이 대소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빼볼 겁니다. 뺐을 때 나온 결과가 양수이면 앞에 수가 큰 거고 음수이면 뒤에 수가 큰 거야. 같으면 둘 다 같은 거고 0이면 같은 거고. 자, 빼볼게요. 예에서 빼봤습니다. AB 더하기 3에서 빼기 3A 더하기 B를 해봤어요. 매일 해봤더니 AB 더하기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요걸로 A로 묶어주잖아요. 자, A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B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 마이너스 1이 되고 B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A는 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A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A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겁니다.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야에서 내가 야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작은 수고 얘가 큰 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빼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AB 더하기 3이 3A 더하기 B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차를 통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일 때 1 더하기 2분의 A와 루트 1 더하기 A의 대소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소를 비교하려면 차를 하려고 했더니 루트가 있어서 빼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제곱의 차를 해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에서 루트 1 더하기 A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제곱의 차를 보고 양수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 관계를 비교해 볼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A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돼서 4분의 1 A 제곱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 A 제곱이 됐죠. 4분의 A 제곱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4분의 1 A 제곱인데 지금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거든요.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커. 0도 될 수 있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4분의 1 A 제곱이 나왔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수에서 이 수를 뺐는데 이 수의 제곱에서 이 수의 제곱을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므로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우리가 그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얘는 왜 나왔어? 얘 좀 조건이 잘못 나왔네요. 얘에서 얘를 빼서 대소관계를 알려고 했더니 루트를 빼기가 힘드니까 제곱의 차를 통하여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제곱의 차를 해봤더니 제곱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므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이제 등호는 언제 선입하냐면 이게 A가 0이면 선입하겠죠. A는 0일 때 등호는 선입한다. 이 등호가 선입한다는 거죠. A가 0이면 같아지죠. 1로? 그 다음 세 번째
3의 50제곱과 이 6의 25제곱의 대소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대소관계. 얘를 빼기자니 뺄 수는 없죠. 제곱도 너무 커지고요. 이럴 경우에 b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 3의 50제곱 나누기 6의 25제곱의 b를 한번 봐볼게요. 알았죠? 그럼 얘는 일단 소인수분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25제곱 되는 거고 3의 50제곱 되는 겁니다. 얘는 3의 25제곱 2의 25제곱 3의 50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3이 25개가 사라지겠죠? 그럼 얘가 2가 25개 남고 3이 25개 사라지니까 3이 25개 남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의 25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죠? 그리고 봤더니 이 값이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수의 거듭제곱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b가 6의 25제곱 분의 3의 50제곱 b가 1보다 크다가 나왔으므로 3의 50제곱이 6의 25제곱보다 크구나 라는 걸 b를 통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b라는 것은 이 수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고 둘이 같으면 0이면 0이 아니라 1이면 이 b가 1이면 분모 분자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대소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절대부등식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